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성형에 대해서 몇 가지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술하기 좋은 시기는 사실은 항상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본인 시간 날 때 내가 언제 며칠이나 OT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큰 붓기 빠지는 거는 2주, 그리고 누가 봐도 잘 모르겠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스케줄 생각하셔야 되고,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붓기 역시나 2주, 그리고 문제 없다라고 보는 것부터 한 달로 보는 거, 그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눈, 코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정도의 여유는 잡으셔야, 아예 티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크게 티가 안 나는 정도까지는 되니까 각자 일정에 맞춰서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좋다. 압도적으로 눈 성형이죠. 이미지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가 눈이고, 수술 후 회복 시간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들 원하는 부분은 압도적으로 눈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히 눈 상담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짙은 눈화장, 특히 아이라인을 매우 섬세하게 그려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라인 잡을 때도 방해가 될 뿐더러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이미지 볼 때 감이 안 오세요. 왜냐면 화장으로 아이라인을 그려버리면 그게 약간 쌍꺼풀이 있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라인을 잡아봐야 본인이 변화를 딱 느낄 수가 있지, 화장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해봤자 접힌 주름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화장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 서클렌즈는 안 끼고 오시는 게 좋아요. 눈매 교정술을 할 때 눈동자 노출량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눈을 얼마나 잘 뜨는지, 떴을 때 눈동자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수술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노출량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등을 수술 전에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보여도 드려야 되는데, 서클렌즈를 끼고 오시면 그게 하나도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눈 수술에 한해서는 짙은 눈화장 그리고 서클렌즈 이것만 피해주시면 다른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좀 적어서 정리해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사진을 들고 오는 건 저는 매우 찬성입니다. 특히 코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눈 같은 경우에도 쌍꺼풀 높이, 인폴드, 아웃폴드, 눈 뻗는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갖고 오실 때 저희들이 좋아하는 사진은 눈을 정면 응시, 똑바로 떴을 경우 사진, 그 개심치량이 눈을 뜨고 있는 사진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쌍꺼풀 모양도 그렇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면 응시 사진 추천드리고, 코는 한 장만 딱 갖고 오시는 것보다는 정면 45도 옆모습, 딱 무슨 증명사진 찍듯이 그런 사진은 사실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갖고 오실 수 없는 거 저희도 아니까, 가능한 선에서 비교적 정면, 비교적 45도, 비교적 옆모습 이렇게 갖고 오시면 코는 아주 도움 많이 되고요. 본인 사진 보정해 온 것도 괜찮아요. 특히 높이 같은 거 할 때는 원하시는 사진이 이거다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추천드리는데, 꼭 필요해갖고 열심히 막 보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날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쌍꺼풀 라인을 잡아보고 앞팀, 뒷팀 같은 것도 이제 디자인 해보면서 보여드리거든요. 오히려 원하시는 모양 사진을 갖고 오시는 게 조금 더 저희는 더 낫다고 봅니다. 병원을 고르는 팁? 우리 병원이요. 피부 미용 쪽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일단 하시는 게 맞고요. 상담을 다니셔서 이분이 충분히 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신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특별히 어느 병원을 막 가려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얼음 찜질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눈 수술에 한해서는 그날은 최대한 늦게 자라.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오전에 수술하시고 밤새 넷플릭스, 유튜브를 열심히 보셔라. 이틀 정도는 잠을 좀 줄이는 게 확실히 덜 붓고요.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은 많이 부어요. 그래서 얼음 찜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가벼운 산책이라도 자주 빨리 해주시는 게, 특히 코 수술 같은 경우는 그렇고 붓기 회복이 좀 빨리 됩니다. 저는 자녀 의견을 사실 먼저 합니다. 왜냐면 본인 눈이잖아요. 만약에 이 환자분, 자녀분이 원하는 라인이 너무 높다, 아니면 속쌍꺼풀이다, 이런 경우는 저랑 환자 간의 의견주의인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부모님은 다 본인의 경험을 기반해서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그게 사실 맞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래서 그냥 본인 자녀 기준에 맞추는 게 맞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저는 제 첫째를 눈매교정을 하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필요해야지 하는 거예요. 모든 성형수술은. 항상 저희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바가 성형외과 전문 입장에서 수술로 충분히 좋은 결과가 구현될 수 있다 라는 보증이 있으면 저는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이상 뭐 나름 꿀팁 아닌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흔히 제가 듣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외모에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저도 실제로 그런 환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극성수기는 아닐 때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과 이 영상도 추천드립니다.